티아고 실바 같은 유형이나 모드리치나 모드리치는 진짜 와인이죠. 애슐리 형 뭐 이런 선수가 애슐리 형. 뛰고 있어. 영. 애슐리 형도 뛰는데 그냥 그래. 그러니까 걔는 뭐 숙성됐다기보다는 이 와인 아직도 있네. 최근에 그런 거 있잖아. 젊었을 때 또는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왜냐면 뒤돌아보면은 놀지 못한 게 제일 아쉽다. 그치, 이런 그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많잖아. 우리 아버지도 그런 얘기 하더라. 37년생이니까. 하물며 우리 와이프도 자기 젊었을 때 나이트 한 번 안 가보고 이런 거 너무 아쉽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형 많이 갔잖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좀 즐기고 싶은데 사실은 그 머릿속에서는 계속 충돌하지. 즐기면 안 된다 이런. 적당히 즐기면 되죠.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뭐 준비하고 또 저축해서 돈도 모으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막상 노인이 되면 또 젊을 때처럼 못 놀거든. 못 놀아. 그 놀고 싶었는데 힘들어. 힘들어서 못 노는 거야. 힘들어. 나 그러면 지금도 이제 힘들어. 그런 얘기들 하시는 거야. 아 그래? 야. 콜라텍 가나? 콜라텍 많이 가세요 요즘에? 아니 그게 아니라 콜라텍이 노인분들 많이 가신다고 그러잖아. 아 진짜? 노인의 기준은 어느 정도? 60대? 70대 이상? 60대 이상. 젊었을 때 최소한 기운 있을 때 즐길 수 있을 때 좀 또 맞아요. 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아. 예전에는 40, 50대 이혼이 좀 많았대. 왜냐면 애들 다 컸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뭐 참고 있었던 거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이혼하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60대 하원이형 소위 말하는 그러면서 60대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지금 좀 즐기고 싶다. 더 나이가 들면 못 즐길 테니 그래서 60대 때 일탈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60대 되면 일탈이라고 부를 만한 게 아니라 다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즐겨야 되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갑자기 아파서 이제 고기를 못 먹어. 갑자기 뭐 근육이 빠져가지고 아 내가 힘들어서 못 놀 수도 있고. 아니 그 한약 먹잖아요. 술을 못 먹는 것도 있지만 밀가루를 먹으면 안 돼요. 갑자기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와이프한테 넌지시 얘기했죠. 동원강 갈까? 되게 유명한 짜장면이 있거든요. 거기 갈까? 그러니까 또 혼났죠. 한약 먹는데 무슨 밀가루냐. 그리고 나서 케이크를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아니 그것도 밀가루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먹는 거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입 밀가루. 아 그래? 아 내가 그때 또 일탈을 하고 싶었죠. 그런 거예요. 남자들의 일탈이 와이프 모르게 뭐 짜장면 먹고 싶고 와이프 모르게 캠핑 가고 싶고 와이프 모르게 동각 저기 독산역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거기 맛있어요. 맛있어요. 형은 뭐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좋아하는데 별로 이제 나의 건강이나 뭔가 미래를 생각해서 별로 안 먹는 거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뭐 나는 예전부터 사실 다 좋아했어. 나는 진짜 어릴 때부터 나 왜 사람들이 보면 놀래. 나 막 잠자리도 잡아서 튀겨 먹고. 이 형도 대식가야. 이래서 잠자리에서 날개 뜯어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메뚜기 이런 거는 아니, 개구리 이런 거 다 구워 먹고 튀겨 먹었어. 저도 메뚜기 개구리는 봤는데 잠자리를 튀겨 먹는 사람 처음 아니, 봤습니다. 그 얼마 전에 M에대에서 간지 나와가지고 간지가 그 고추 잠자리는 튀면 고추 참치맛이 난다. 잠자리가 색깔이 두 개잖아요. 고추 잠자리는 고추 참치 맛이 난대. 그래서 이거를 나 나이트 고서 먹어봤거든. 나도 먹어봤다고? 그거 라이치간인데. 예전에는 진짜 그 있었다니까 그런 거. 아니 근데 뻥이지 무슨 고추 참치 맛이 나.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 많이 잡아먹었어. 있었네. 많이- 군대에서도 많이 많이 잡아먹고. 잡아먹었어. 군대에서 뱀 잡아먹고. 뱀도 먹고 하여튼 그리고 또 우리 때는 포장마차에서 별걸 다 팔았어요. 옛날에 진짜 많이 먹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얘기하면은 잘 안 먹는 거. 어떻게 먹냐고 막 이러지. 지금은 그냥 영양제를 그치. 챙겨 먹지. 오히려 더 예전처럼 뭐 그렇게. 비암을 잡아온다던가. 비암이라고 하잖아요. 비암이. 뱀. 야 그렇게 따지면 나도 하루에 영양제를 5알, 6알 이 정도 먹는 것 같아. 저는 이제 간이 중요하니까 술 먹으니까 아, 밀크시슬 밀크시슬. 먹고. 우리 근데- 회사의 네. 자리에 보면은 영양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꽤 돼요. 제 자리에는 없는데 그 되게 많이 갖춰놓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 암이나 뭐 이런 부분들 다 조심하려고도 이렇게 하잖아. 근데 큰 병은 근데- 유전이 많아요. 맞아. 그게 제일 가족력이 워낙 무서워. 무서워서 가족력 있는데 무섭다 갑자기.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그게 사실은 그 운명을 거스르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 나는 요즘 나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매일매일 피곤한데 약 먹으면 그래도 덜 피곤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드니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건강 얘기를 했지만 이 주제가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별로였지만 와인처럼 숙성돼서 잘하는 친구들이 진짜 있잖아요. 이 친구가 이 성장 속도를 봤을 때 얘 그냥 뭐 적당한 팀에서 끝나겠다. 소위 말하는 대기만성. 대기만성인데 그걸 이제 저는 와인 같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선수는 진짜 와인 같다. 잘 익은 와인 같다라는 선수들이 생각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 친구들이 준비해 준 건 티아고 실바, 뭐 레반도프스키, 아체르비. 아니 티아고 실바도 원래 잘했던 원래 선수야. 잘했지. 근데 계속 잘하는 좀안 거지. 맞는 게 레반도프스키도 잘했지. 원래 잘했던 선수라. 그러면 누가 있을까? 저는 옛날에 생각하면 루카 토니. 아 토니. 루카 토니는 사실 옛날에 그 아까 얘기했던 브레시아? 브레시아에 있었어요. 루카 토니가. 왜냐면 있었어. 그때는 제가 근데 그러니까 루카 토니가 지금처럼 잘 되기 그때 전. 바지오랑 있었어요. 근데 잘 되기 전. 그냥 큰 선수였어. 잘 되기 전에. 근데 루카 토니는 진짜 계속 올라왔잖아요. 루카 토니 같은 선수들 아니면은 뭐 헨릭 라르손도 원래 잘했지만 맨유에 왔을 때도 그렇고 바르셀로나에서도 헨릭 라르손 되게 잘했는데 이런 선수들 좀 생각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라르손도 원래 어려서부터 되게 잘했죠. 주목받던 선수였고. 근데 걔는 숙성까지 잘 된 거지. 얘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다음에 좀 점점 이제 좀 나이 들어서 좀 빛을 본, 그러니까 좀 많이 뜬 선수. 그럼 저는 이제 생각나는 선수 있죠. 마테라치. 아 마테라치. 마테라치는 사실 페루자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골을 많이 넣어서 주목받긴 했는데 그 마테라치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거칠고 상대 선수 막 긁고 파울하고. 근데 진짜 수비적으로 정점에 올라섰다고 느꼈던 건 딱 그때거든. 그 독일 월드컵 그다음에 그 직후에 리그. 그 즈음에서는 진짜 수비도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였고 근데 그게 30대 넘어서니까 이미 되게 똑똑한 선수기도 했었고 생각해보면 그러면서 퇴장은 그 생각보다 많이 안 당했거든 마테라치가. 퇴장 시키는 경우가 또 있었지. 상대를 잘못해서. 지단이 잘못해서. 그 건이 너무 유명해져서 네. 그렇긴 한데 결국 이제 이탈리아 감독 대표팀 감독 네스타 대신 쓰는 선수 마테라치라는 게 물론 선수의 특성도 있겠지만 네스타가 없어도 이 정도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이제 픽을 네스타가 부상당했을 때 무조건 마테라치 백업으로 썼던 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와인 같은 선수라는 게 대기만상형 막 이렇게 노망주 이런 선수가 이게 와인 잘 같은 모르겠어요. 개념이 기준이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긴 해. 다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늦깎이 선수인 거야? 아니면은 원래 잘하는데 뭐 숙성된 와인처럼 나이를 먹으니까 오히려 더 마에스트로 같은 느낌을 더. 그러니까 전 둘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와인도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처음에 못 가는 와인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대단한 와인인데도 숙성이 되지 않으면 포텐셜이 발휘되지 않는 와인들도 있는 거고 그거는 원래 좋지만 늦게 이제 빛을 발하는 친구들이 그게 이제 일종의 대기만성형인 거고 좋았는데 숙성이 잘 안 되는 품종들도 있어. 와인이라고 다 숙성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품종들은 그냥 빨리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기만성도 있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긱스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다리는 느려져도 머리가 더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예전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 근데 많은 축구 선수들이 그 얘기해요. 그러니까 30대에 들어서야 나는 축구를 알게 됐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시야가 넓어지면서 더 많은 걸 보게 됐다는 이야기 하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이동국 선수가 아 이동국도 진짜 진짜 와인 같은 와인같이 선수죠. 숙성돼서 네. 30대 이후에 전북에서 오히려 축구를 훨씬 잘했거든. K리그 옛날보다? 사실은 5, 6년 동안 최고 선수였어요. 사실 정말 최고 선수였어요. 대안과 이동국의 경쟁도 정말 볼만했고 저도 이동국 아까 생각하고 오긴 했거든요. 한국으로 오면은 이동국 왜냐면 끝났다고 했으니까. 그 거기서 성남에서 좀 못해서 그래. 그쵸. 거기서 실패한 게 조금 컸던 것 같아요. 물론 기간이 짧긴 했지만 이동국이라는 그 네임밸류가 너무 높으면 이 선수는 한국 최고의 선수인데 이거밖에 못해? 여기 왔는데?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그때. 그렇지. 근데 어쨌든 클럽에서의 경험이 보로에 갈 때도 약간 부상을 안고 가갖고 경기를 많이 못 뛰고 부상도 잦았고 계속 또 월드컵에서 탈락하고 여러 심리적 부담 뭐 이런 게 꽤 긴 시간 동안의 커리어를 잡아먹었는데 30 넘어서 다 내려놓고 사실은 와서 전북에 와서 사실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좋은 활약을 계속 꾸준히 할 줄 몰랐거든. 그렇죠. 이미 30줄인데 오히려 그때 전성기였지. 옛날에는 아예 타고난 장사들 형 DNA가 예를 들어서 뭐 차범근 감독님 뭐 이런 스타일들은 원래 그냥 DNA 자체가 관리나 뭐 요즘 같은 체계적인 그런 피지컬 시스템이 없어도 그냥 쫙 감독돼서도 현대에 와가지고 선수들보다 더 많이 뛰고 조깅할 때 선수들이 막 힘들어했대잖아. 그만큼 체력이 좋은 거야.
타고난 유형들이 옛날엔 롱런을 하면서 그대로 퍼포먼스를 발휘했지만 요즘은 이제 시스템들이 좋아져서 관리를 잘해주니까 오히려 나이 먹고 이제 시야가 좀 트여서 뭐 그런 선수들 있잖아. 뭐 퀄리아렐라, 뭐 칼리아렐라. 또 뭐 윙포드 예전 많이 보다가 공격수로 가서 골 많이 넣었던 디나탈레 뭐 이런 애들 있지. 달래. 이런 선수들 오히려 30대 중반 가갖고 터지잖아. 그런 선수들은 원래 기량이 있었던 선수들이지만 요즘 현대 축구에서의 좋은 시스템 하에서 피지컬적으로 문제 없이 오히려 경기를 보거나 전체적인 골을 넣는 그러한 어떤 노하우, 뭐 그지 경험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나중에 더 좋은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공격수도 있지. 이동 선수 얘기 나오니까 생각나는 선수들이야. 그렇죠. 뭐 여러 유형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와인은 신체적 능력은 그래도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속도는 떨어지기 마련이고 순발력은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순간적인 힘은 떨어지기 마련인데 세월을 타면서 그 결정의 경기력을 유지하는 선수들이 와인 같은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세월은 분명히 탔어. 이 선수 옛날보다 당연히 속도가 안 나와. 근데 잘해. 여전히 잘하고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은 와 여전히 막 대단하다. 그래. 그러니까 나도 와인 같은 선수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면 아까 전에 뭐 대기만성형으로 얘기하면은 최근에 뭐 호셀로 같은 경우도 사실 독일 무대라든가 잉글랜드 무대에서 보여준 게 없다가 다시 스페인 무대로 와서 지금 레알 최전방에 또 책임지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니까 호셀로도 최근 몇 시즌 보면은 골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럼 호셀로가 와인 같은 스타일인가 보면 아니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와인 같은 스타일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라이언 긱스가 데뷔했을 때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이 장점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패스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경기 조율이라든가 엄청 잘했죠 마지막. 뭐 이런 식으로 잘하는 선수들. 오히려 그치. 그러니까 뭐 호나이두가 정말 실체적인 능력이 좋을 때는 측면을 완전히 돌파하면서 상대 수비를 파괴했지만 나중에는 득점에만 집중하면서 골만 넣는 스코어러로 바뀌면서 정말 득점만큼 확실하게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게 약간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가면서 그 나이가 들어서도 그쵸, 전성기를 스타일을 유지하는 게 와인 같은 선수 같지 않나. 뭐 정의는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니까 저는 벤제마나 벤제마는 사실은 잘했는데 호날두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럭저럭 했는데 따뜻한 시절이 있었으니까. 와 그 나이 들어서 물론 지금 사우디에 갔지만 발롱도르 받았던 그 시즌은 정말 대박이었거든요. 그리고 벤제마 때문에 그 카트라고 놀림받는 실제로 카트라고 벤제마가 얘기했던 지루도 사실 지루는 늦게 떴어요. 루카토니만큼은 아니지만 지루 늦게 떴고 몽펠리에 우승시키면서 우승시키면서 왔죠. 떴고 네. 그다음에 아스널 시절에는 이제 탄시기로 조롱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첼시 시절도 뭐 엄청나게 팀의 주축이었다 중심이었다라는 느낌은 좀 덜하고 근데 지금 밀란에 와서는 뚜렷한 구번이 없다 보니 이제 지루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지금 밀란에서는 벤제마가 없는 기간 동안 트로피를 들어올릴 건 지루고 프랑스 대표팀에서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거는 지금이었죠. 여기서는 숙성돼서 조금 더 좋은 향이 더 아니면 네. 또 다양한 향이 그렇죠, 더 그렇죠. 나오는 거를 원하는 거잖아. 네. 지루는 그냥 진득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와인 의미가. 같은 느낌이지. 근데 오히려 조금 와 얘는 여전히 향이 좋네 이러한 느낌은 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티아고 실바 같은 유형이나 모드리치나 모드리치는 진짜 와인이죠. 그 그렇잖아. 이젠 꺾어줄 것 같은데 계속 클래스가 나오는 거야. 또 지금도 여전히 뛰고 있지만 라모스도 아직 잘 뛰고 있잖아. 라모스도 세비야에서 리디거랑 어쨌든, 어쨌든 거 너무 웃기던데 그거. 지금 뭐 그렇게 은은하게 또 향을 막 내진 않지만 나이 먹고도 잘 뛰는 선수들 많은 것 같아. 윌리안 선수도 요즘에 폼 좋거든. 그 지지난 경기 같은 경우는 풀럼에서 거의 전성기 모드를 맞아요. 발휘했어. 네. 맨시티의 뭐 카일 워커 이런 선수도 요즘 여전하잖아. 나이가 많아. 와인이랑 진짜 안 어울리긴 하는데 여전히 잘하긴 하죠. 나이가 많은데 워커 뛰고 소주- 있는 선수들도 물론 있어. 워커는 안동 소주 이런 느낌이라서. 그치. 애슐리 형 뭐 이런 선수가 여전히 애슐리 형. 뛰고 그래 있어. 영 애슐리 형도 뛰는데 그냥 그래. 그러니까 걔는 뭐 숙성됐다기보다는 이 와인 아직도 있네. 그런 느낌이면 그래서 한동안 잘했죠. 영은 아주 내 좋았지. 생각에는 영은 인테르 시절까지는 괜찮아. 어쨌든 우승 멤버야. 어쨌든 우승 멤버라니까 어쨌든 영. 나는 이거 와인 얘기 들었을 때는 모드리치가 가장 먼저 생각났고 왜냐면 이제 모드리치의 영향력이라는 게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 모드리치가 아웃프론트로 크로스를 기가 막히게 올리잖아요.
근데 지금 비니시우스도 그렇고 카마빈가도 가끔씩 그렇고 아웃프론트로 때리면서 크로스를 올리거나 슈팅 때리거나 연결해주거나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와인 향이 식탁을 지배하는 것 같아. 거의 향신료를 각 곳곳에 어. 카레스마라 향신료를 여기저기 뿌려놔. 카리스마 향신료였죠. 와인은 아니어서 카리스마 확실히. 아직 묻어 있는 거야. 걔는 그거야 페브리즈야. 금방 날아가는 페브리즈. 케이브리지. 사실은 향을 잡은 것 같지만 전혀 그냥 휘발돼 버리는. 묻히네. 옛날 선수들은 그런 선수가 좀 누가 있었어요? 형은 더 오래 보셨잖아요. 뭐 요즘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랬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패디 쉐링엄. 테디 쉐링엄. 쉐링엄 맞아. 그- 쉐링엄 인정. 제가 그 이런 선수들. 영어로 검색해봤거든요. 플레이어 라이크 와인 하면은 테디 쉐링엄이 되게 많이 쉐링엄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올 것 같아. 테디 쉐링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쉐링엄은 계속 와 클래스가 역시 있다. 초창기 때는 아주 다이나믹한 공격수로서의 득점왕도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1년 시즌에 보여줬지만 나중에 와서 맨유나 토트넘을 다시 뛸 때도 잘했지 뭐. 그때도 역시 역시 테디 쉐링엄이다. 지금 나이가 많은데 맨유가 쉐링엄이랑 솔샤르 같은 그런 서브들을 백업에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 그 맨유라는 팀 자체가. 그 맨유는 퍼거슨 감독이 있을 때 어린이들 많이 썼지만 그 저는 마지막에 그 스콜스 돌아왔을 때 눈 문제 있다고 은퇴했다가 다시 불러 들어가서 우승할 때 그때는 좀 소름 돋았거든요. 네. 막판에 전성기가 좀 지나지 않았나 싶었을 때도 무지 잘했지. 그때 팬들이 많이 봤지. 네. 그때 스콜스를 보고 스콜스를 평가하시는 분들도 품격이 많은데 진짜 스콜스는 어. 원래도 품격 있게 차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스램제 애들 얘기를 하면 같은 시대인 줄 아는데 램파드 제라드하고 다른 세대거든. 한 세대, 앞이지. 약간 스콜스는 앞이지. 한 더 앞이거든. 네. 스콜스는 사실 이미 지단 세대, 그치, 지단 세대죠. 이미 거기서 네. 전성기를 지나서 제라드 램파드가 전성기 때는 스콜스는 이미 전성기를 끝내고 이제 슬슬 자기 그냥 향만 풍기는 정도의 플레이를 하던 때인데 근데 그 시대 동시대에 직접 비교를 막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있지. 근데 램제도 그러고 듣고 보니까 그분들도 진짜 오래 잘했어요. 그죠? 근데 나이로 치면은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뭐 물론 미국도 가고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한 거지. 그렇게 따지면 뭐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나 이런 선수 지라탄 이브라히모비치는 맨날 이제 자기가 늦은 나이까지 네. 했지만 지금 얘기하는 어떤 향을 좀 이렇게 쫙 와 역시 이게 아직 형이 있구나. 클래스는 클래스. 영원하네 이런 어. 느낌을 계속 주는. 아니 근데 저는 이브라히모비치는 왜 그러냐면 MLS가 그냥 끝이겠구나. 여기가 이제 이 선수의 거의 종착지겠구나. 이미 30대 중반에 들어왔고 했으니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걸 다시 유럽으로 건너가지고 근데 어쨌든 거기서 또 유럽에서도 아직도 되네? 통하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와인인데 이게 그냥 와인이 아니고 여기 스파클링 와인. 스파클링 와인이야. 확실히 그런 게 있어. 숙성시키기는 좀 뭐한데 그러면? 숙성이 아니야 여기는. 숙성 정이 아니고 그냥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와인도 있나? 그게 숙성이죠. 그게 숙성이야? 그게 결국 숙성이죠. 그러면은- 오래 보관하면 오히려 맛이 없거나 굳이 그럼- 보관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미우라 가주유시 같은 그런 스타일은 그건 이제 그 일본 와인이 아니지. 일본 소주죠 그냥. 와인인데 다 마신 다음에 거기다가 아주 싼 소주를 다시 넣어가지고 계속 숙성을 시킨다 어떻게 해서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이 든 선수들이 유독 많은 대표팀들이 있는데 최근에 크로아티아가 크로아티아가 그 그런 저기 느낌 있지. 모드리치만 나이 많은 게 아니라 라키티치도 그런 라키티치도 느낌이구나. 나이 맞아. 많고 네, 라키티치는 페리시치도 나이 은퇴했잖아. 많고 라키티치는 은퇴했고 어. 대표팀 은퇴했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옛날부터 오래 뛰었어. 올해 예를 들어서 오른쪽 위다 스르나 스르나 다리오 스르나. 스르나 진짜 오래 뛰었다 그러고. 그 야, 팀 자체가 와인이야 완전히 맞아. 거기는. 크로아티아는 사실은 인구에 비해서 축구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대표팀에는 항상 그 멤버들이 와서 아유 끝났네 하는데 여전히 잘해. 모드리치가 진짜 대표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진짜 뛰고 있는 것 같고. 라키티치도 내가 생각한 대표팀은 은퇴했지만은 세비야에서 뛰는 거 보면 그런 느낌을 좀 주고. 그리고 보면 다비드 실바도 잘했지만 맨체스터 시티에서 그 정도까지 올라설 거라고 생각은 못했거든요. 다비드 실바가. 실바가 이제는 뭐 은퇴했지만 정말 오래 정말 잘했다. 다비드 실바는 또 은퇴도 갑작스럽게 했으니까. 예. 부상 때문에 갑작스럽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한 아쉬움이 있어. 느낌이 좀 있어. 그리고 산티 카솔라. 산티 카솔라. 카솔라. 카솔라는 사실은 한번 선수 생활을 불의에 그만둘지도 모를 정도의 아픔을 겪었었는데 산티 카솔라 인정. 그러니까 산티 카솔라는 두 가지 경우가 다 되는 맞아. 것 같아. 맞아. 왜냐면 산티 카솔라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스피드가 뛰어난 윙어였어. 근데 그 선수가 이제 나이가 들고 부상이 잦아지고 이러면서 중앙 미드필더로 바꾸고 그러면서도 클래스를 계속 보여줬어. 너무 잘 쳐. 와.
그 역할이 바뀌면서 네. 뭐 웨인 루니도 나중에는 역할이 좀 바뀌었지. 중앙 미드필더도 맡고 그랬으니까. 기익수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김주성 선수도 마찬가지고. 박주호도 마지막에 가운데로 들어왔죠. 김주성 마지막에 수비수를 했으니까. 그런 것 같아. 지금도 보면은 뭐 살라나 살라. 손흥민이나 이런 선수들이 나이가 동갑이잖아. 근데 이제 손흥민도 지금 원톱을 보잖아 이제. 네. 윙포드 보다가 포드 됐죠. 원톱 보는데 디나탈레가 그렇게 공격수로 보면서 골이 터졌거든. 손흥민도 그렇게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 지금 페이스면 뭐 그거 스무 지금 골 넣을 터지고 것 같은 있어, 느낌이에요. 20골 넣을 것 같은 오히려 그런 페이스여서. 그런 사례가 딴 데서도 있었으니까. 약간 호날두루트예요 이게. 아 이제 가운데로 들어오고. 모르겠어. 손흥민이 올 시즌에 지금 페이스면은 뭐 거의 지금 뭐 아시안컵 기간 차출이 된다고 거의 쳐도 20골 넣겠어요. 거의 쳐도 20골 20골 정도의 네. 페이스니까. 하여튼 15골 정도는 넣을 것 같아요. 못 넣어도.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한 시즌 성공을 하면 이제 속도가 좀 떨어져도 가운데다 놓고 손흥민을 안 쓸 팀이 없을 것 같아. 무조건 바로 무조건 다 넣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선수 관리를 시켜주는 정도의 페이스를 보면 공격수도 이제는 그지? 호날두가 뭐 대표적이지만 한 36 정도까지 호날두는 지금 충분히 그지? 옛날 한국 나이 39이야. 85년생이니까. 만 38이 이제 곧 되는. 38 대단한 거지. 진짜 대단한 거야. 메시도 뭐 나이 들어 잘하고 있다면 호날두도 여전히 대표팀에서도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선수니까. 그렇게 치면은 손흥민이 31인데 36까지만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쳐도 프리미어리그 지금 통산 기록 계속 깨고 있잖아. 순위 올라. 내 생각에 거의 탑 6, 5 안에 들어갈 수 들어갈 있어. 가능성이 있- 그러면 진짜 대박이겠다. 한 4년 대박이지. 정도, 그러니까 4시즌 정도만 이렇게 해주면 그게 딱 형이 얘기했던 나이니까 40대 중반 되는 사실 그 뭐 나이. 제이미 바디도 안 꺾이잖아요. 물론 지금 2부에 있지만 근데 부상이 부상이 잦아졌지만 여전히 잘하는 거 보면 손흥민도 진짜 내 시즌 그렇게 뛰면 150골 막 이렇게 넘어가면 정말 대박일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바디는 얘기 들으면 그냥 그렇게 레드불을 잘 달고 산다는데. 근데 사실 그게 레드불이 각성 효과야 있겠지만 어쨌든 선수 몸에 좋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걸로 연명할 수는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선수 몸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꽤 많은 나이에도 뭐 지지난 시즌 정도까지 매우 와, 좋았습니다. 아직까지 되네. 이게 저 승격하고 첫 시즌에는 헤맸거든. 제이미 바디가 그때는 이제 되게 적극적인 선수였어. 막 슈팅도 막 공간으로 가서 적극적으로 좀 때리려고 그러는데 결정력이 안 좋아서 얘가 챔피언십은 골을 많이 넣었지만 딱 요 레벨이구나.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랬지만 챔피언십에서 올라온. 근데 깜짝 놀랐지 그 다음 시즌에. 오 이렇게 되네. 그때가 나이가 이제 30줄 가까이 가는 20대 후반이었잖아. 근데 뭐 완전히 이제 30대 넘어가서 터진 케이스라기보다는 나름 그 팀 스타일이나 프리미어리그 템포에 적응을 잘한 스타일이고 이 선수는 어떤 유형으로 뒤집어놔야 되나? 와인은 맞죠 근데 이제. 와인? 그냥- 와인이라기보다는 어. 데킬라?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아니 근데 맛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와인이 그 바디도 상당히 바디도 약간 그런 게 예. 있죠. 약간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렇게 잘하고 있는. 일단 한번 자기 틀을 깨고 난 다음부터는 꾸준하게 좀 잘하는 선수에 가까우니까. 그리고 이제 골키퍼들은 워낙 그런 선수들이 좀 많고 심지어 더 잘하는 때도 있고 안정감이라는 거는 정말 대단하니까. 사실은 반대자루도 그치 프리미어리그 반대사례도. 풀럼으로 왔다가 거기서 이제 끝났구나. 은퇴 수순하려나 유벤투스에서 발라보다. 끝났다는 이야기가 많았지. 근데 맨유 와서 다시 전성기를 반대사르도 진짜 와인 같은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반대사는 약간 원래 잘했던 선수가 그냥 유벤투스 시절이 그냥 너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냥 슬럼프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후로 계속 잘했던 걸 보면 사실 뭐. 그러니까 뭔가 그냥 유벤투스랑 반대사는 안 맞았던 그치. 거야, 그 시기가. 그리고 반대사를 얘기하니까 최장수 와인은 누가 뭐래도 지지 부폰입니다. 부폰. 얘는 그냥 여기 주제하고는 좀 안 맞게 원래부터 고급 와인이 그냥 오랫동안 있는 거야. 진짜 오래 했던 거. 최고급 와인을 아주 오래 숙성시킨. 아니 걔는 그 부폰은 나올 때부터 얘는 천재 골키퍼라는 소리를 듣고 나온 선수라. 시작부터 그랬으니까. 그 아들들 있잖아요. 키에사나 자기랑 같이 뛰었던 친구들의 아들들. 릴리안, 티람 친구 아들이랑 옷을 그런 데서 대결하고 갈아입는데 나 그때도 아직도 최고의 골키퍼. 키퍼는 가능하지. 가능하죠. 키퍼는 너무 많아. 우리나라 김병지 키퍼도 그랬지만. 김영광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제 은퇴 선언한 이근호도 사실 이근호를 보면서 제가 되게 복합적인 기분이 들거든요. 천재라는 소리를 들은 적 없다. 85년생들이 워낙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박주영에 어렸을 때 뭐 김승용도 박주영이 제일 떴었고 많지. 그리고 심지어 친구 하대성도 있었고 엄청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이근호는 투박하고
열심히 뛰는 선수다라고 했는데 1부 리그에서 20시즌을 뛸 수 있다는 거는 그렇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오래 뛴 거. 왜냐면 이근호가 인천에서 대구로 이적했었나? 맞아, 인천에 대구였어요. 그때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그때가 2006년 7년이에요. 형 잡지사 있을 때예요. 저도 잡지사 있으니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럼 벌써 그게 몇 년 전이야. 18년 전, 17년 전 이럴 때. 그러면 올 시즌에 또 K리그 1에서 골맛도 봤잖아요. 두 그러면 골인가 넣었죠. 그거 봤을 때는 와 진짜 최정상에서 오래 뛰었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제가 그랬는데 이렇게 뛸 줄 알았어요? 사실 몰랐죠. 저는 제 기준에 완전 넘어섰다고. 그러고 보니까 아 이근호도 진짜 와인 같은 선수긴 하다. 난 이거는 좀 더 많이 뛸 줄 알았어. 왜냐면은 아이, 우리 월드컵 때인가 같이 방송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기 태어난다고 네. 힘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더 많이 뛸줄 알았어. 아기를 낳아서 그때는 여기서 방송할 때 네. 와서 축구 아, 선수. 그럼 형은 힘이 없어? 나 힘이 없어. 이근호 또 데려올 테니까 물어봐. 어떻게 하면 애 만들 수 있는지. 나이 먹으면서 더 이렇게 기량이 무르익은 선수는 대표적으로는 황선홍 선수 같아. 황선홍.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2년에 되게 한이 아주 그렇다. 명예로운 아, 그런 명예롭게. 황선홍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건국대학교 학생으로 음. 나왔을 때만 해도 피지컬적으로도 좀 호리호리했지만 기술적으로도 많이 좀 투박했는데 축구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기량이 좋아진 케이스가 황선홍이거든. 94년 또 그 이후에 여러 그 심리적 풍파를 겪고 그 이후에 일본 무대 가서 또 맹위를 떨치다가 또 한일 월드컵이나 이런 데서 나중에 쭉 성장 그렇다. 과정을 보면 쭉 나이 먹으면서도 그냥 정체되어 있는 선수, 그냥 그 실력인 선수들이 있고 황선홍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기량이 발전했지. 그래서 오히려 가장 좋았던 기량이 2002년. 아 그 전후가 기량적으로 가장 무르익고 좋았을 때지. 근데 그때 엄청 잘하긴 했어요 진짜. 근데 나는 황선홍이 주는 임팩트가 너무 커서 워낙에 잘한다는 느낌이 가져서 물론 이제 황선홍 선수가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뒷공간으로 빠져 들어간 다음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슈팅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결정력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구사 때는 워낙에 안 좋았다가 이제 독일전에서 한 골 넣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력에 비해서 욕도 엄청나게 먹었죠. 많이 먹었죠. 못하는 선수 많이 별명이 우리 중학교 때 황선홍이었는데 바깥으로 차면 어. 볼리비아전 때문에. 그때 이제 유명한 그런데 황선홍, 유상철 둘 다. 사실 2002 한일 월드컵 폴란드전에서의 그 골 하나로 황선홍은 자신의 그 긴 선수 생활에 이 마침표를 너무나 잘 찍었다는 아니 뭐 생각이 요즘 하는 말로 성불할 수 있었죠. 성불할 수 있었죠. 차두리 선수도 그와 유사하지 않나요? 저는 차두리는 그래도 와인까지는 아니라고. 아, 그래도 그 차두리 어쨌든 선수가 그 전에 독일 무대에서 고생했던 거와 다르게 차두리는 맛있는 K리그에서는 맥주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랑을 받았으니까. 차두리는 오히려 위스키 스트레이트 잔에 먹는. 아니,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두리 선수가 좀 더 빨리 포지션 변경을 했더라면 그렇죠, 어땠을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굳이 윙어나 공격수 쪽에 그냥 있을 게 아니라. 근데 차두리도 기량이 많이 계속 발전을 했지. 그쵸, 잘했어요. 잘하는 견고한 플레이인데? 선수였죠. 체급 조건이 좋은 풀백. 그게 진짜 빨리 포지션 전환이 이루어져서 그 시대에 했었으면 굉장히 우리나라도 앞서 나가는 건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풀백이라는 포지션이 체육 조건이 좋은 선수들도 물론 있지만 빠르고. 수비수 중에는 그냥 빠르기만 하면 돼. 키는 별로 안 커도 돼. 약간 이런 인식이 좀 대세다 보니까 그리고 그랬었는데.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센터백에서 밀린 선수가 풀백으로 가는 경우가 그러니까 상당히 풀백이 많았잖아요. 그거라니까요. 공격수 하는데 얘가 공격은 잘 못하는데 수비는 좀 해. 아 그럼 너 풀백 해. 그다음에 아니면 센터백 하는데 얘 키가 별로 안 크네. 근데 빠르긴 하니까 너 풀백 해라. 그렇죠. 그런 경우가 약간 이런 많았죠. 느낌이 많으니까. 근데 풀백이 요즘에 정말 중요하니까 한국이 풀백만 좀 보완하면 아시아 무대에서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포지션을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다 공격수를 하고 싶어 하지. 차라리 센터백은 그 공격수들을 막아서 빛이라도 뭘 잘나가 있는데 이 풀백은 보니까 그냥 주구장창 뛰어댕기만 하고 애들이 하고 싶어 할 것 같은 포지션이 아니야. 그때 누가 그랬지? 게리 네빈인가 마이클 리처즈가 서로 얘기하면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모델로 해서 큰 어린애들이 있겠냐. 나 게리 네빌 되고 싶어. 나 마이클 리처즈 되고 싶어. 이런 애들이 누가 있겠냐. 근데 솔직히 풀백을 하면. 게리 네빌을 본받을 수는 있지만 마이칼 위차즈는 그 정도. 아니 그러니까 돈 받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포지션을 풀백을 누가 우상으로 삼고 운동을 하겠느냐 뭐 그런 거였던 거죠. 하여튼요 오늘 저 와인 여러분이 와인을 안 드시니까 한 병이 남았습니다 심지어. 네.
다음에 이걸 다음 저희가 기회에. 하도록 하고 네. 하여튼 이제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은 다들 저녁에 일이 있으시니까 네. 형은 일을 잘 치르시고 네. 화이팅입니다.